시작해 볼까요? 예, 강의 개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가 좀 많은데요. 지금 당장 볼 거는 강의 계획서하고 OT 자료 두 개를 좀 볼 거고요. 첫 시간에는. 그 다음에 무슨 법률의 해석과 법률 행위 해석 그거 있죠? 그건 오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자료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있죠? 이거는 강의 시간에 쓸 건데 매 시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름 좀 기획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본 건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뭔지는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강의 목표 그래가지고 일단 일정 먼저 보시면 오늘 시작해가지고 5월 22일에 끝나죠. 그래서 8주고요. 총 16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보강을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자꾸 보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올해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보강 없이 끝낼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2기 이후에 아직 특강 일정을 제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제랑 일정 아직 못 잡아가지고 그게 아마 종강 다음 주 일요일 날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도 안 밀리고 이렇게 일정내 끝낼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목표를 보시면 1번 노동법 사례 문제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사례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 때는 아시는 것처럼 사례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일기 통해 가지고 기본 베이스 깔아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전처럼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의 시험도 실전과 똑같이 75점으로 진행되고요. 물론 이제 한 교시만 봅니다만은 그렇게 진행되고요. 강의 내용 자체도 사례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전에 가장 근접한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2기만 딱 끝나고 나도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정도가 개인적인 목표기는 한데요. 일단 세팅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예상 쟁점 중심의 강약 조절. 일단 강의하는 주제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 다 쳐버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아무래도 양은 많이 줄고요. 1기 때보다. 1기는 우리 교재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기는 이번에 서브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 다 쳐버리고 나올 것 중심으로 보니까 조금 강력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순환 때 모의시험 했던 거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점에다가 약간의 불이타성도 일부 시험을 봤었죠. 예를 들어 막 연합단체 탈퇴 이런 거. 그거를 제가 작년에 3기에 냈다가 많은 분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제가 되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런 거 1기 때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2기, 3기 마찬가지인데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점에다가 최근 이슈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 판례라든가 학계에서 논문 나오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열심히 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판례 연출 완성 이거는 뭐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후에 4번 다방 작성 기술 완성.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목표는 딱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장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정도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사례 판례 강의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진행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서브노트로 진도를 나가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퀴즈를 한번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사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일단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일기 거치면서 다양한 학설도 공부를 하고 판례도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검토교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사례를 풀이하실 때 일단 판례 법리에 따른 해결은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판례 법리대로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되고 거기다 부가적으로 혹시 비판 견해가 있으면 그로 인한 결론도 따로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판례 법리에 따른 결론을 잘 못 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우리 퀴즈 자료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브노트 중심으로 진도를 먼저 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퀴즈 한번 풀이하면서 좀 더 감을 잡아보고 그거 가지고 사례집으로 사례를 한번 보고 이렇게 기본 구조는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매주 75점 복습형 사례 모의 시험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늘 보니까는 박현호 노사님이나 손수진 노사님 시험 보더라고요. 첫날부터. 근데 이제 2기 때부터 이제 예습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약간 올드한 트렌드고요. 요즘에는 복습형으로 봅니다. 굉장히 트렌드에 잘 맞춰가는 강사예요. 예, 김기범입니다.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19회 이전에를 얘기해보면, 이제 순수 약술 문제가 나오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점 그러면 휴업 수당에 대해 기술하시오.
뭐 정리해고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게 50초 나도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력이 거치고 나면 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판례가 그렇게 중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한 18기 이전 노무사들 17기, 18기 한 19기까지 그 이전 노무사들 얘기 들어보면 잘 그 요즘 트렌드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판례를 외운다 그러면은 다들 분위기가 아니 판례까지 거 뭐 한 3줄 쓰면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19회 이후부터 사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험 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기 때 이제 사례 연습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야 했던 거 또 하고 그러니까 2기쯤 가면 예습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순환 때도 복습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습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복습은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진도는 오늘 나갔던 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원래 우리가 9시 반에 시작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써놨는데 2주차부터 9시에 시작 써 있잖아요. 시험을 9시에 볼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긴 강의를 들으시고 좀 피곤하신 거 아는데 조금만 빨리 오셔가지고 9시부터 이렇게 시험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9시 반부터 하고 나면 오전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버려가지고 이게 30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후에 또 5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막 질질 끌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5시 반 넘지 않게 무조건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5시에라도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아침에 조금만 고생하시죠. 예, 그래서 9시에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주 아침 판례독 시험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언제부터 할 거냐면 8시 반부터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슬쩍슬쩍 판례 한번 써보시고 9시부터 시험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꼭 보시고 이 판례독 시험은 선택이니까 제출을 할 건데요. 선택이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막 새끼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그냥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쪽시험 보는 거는 뭘 보냐면 각 오늘 진도 나간 내용 중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범위 내에서 복습을 해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예습 복습 방법과 관련된 제언. 이순환 교재는 이제 단권한 교재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연습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것만 지어서 이것만 보면 이 안에서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 교재니까 말 그대로 연습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꾸 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이 보시는 그 기본 교재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임저 기본서일 수도 있고 재수험서일 수도 있고 탕화사 또 온 분들은 이제 탕화사 수험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메인으로 자꾸 가시고 사례집은 말 그대로 연습용이니까 요거는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보면 사례집이 왠지 보기 좋고 막 그러니까는 이것만 지우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위험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서브노트는 괜찮죠. 여기는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서브노트는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밑에 이후 강의 계획에도 있는데 3기에 또 써요.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환 때는 서브노트랑 사례집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3기 때는 서브노트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사례만 그때는 뭐 강의를 추가로 할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3기 때 이미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사례만 막 추가 사례 엄청 갖고 와가지고 그거만 계속 풀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강의 진도표는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노동조합 파트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혼자 생각하고 온 거는 그 총회 의결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공지 나갔는데 이순환은 제가 매년 총론한 다음에 집단법을 먼저 해요. 노조법 끝내놓고 다음 근기법 하고 마지막에 기타법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은 그 노동조합 총회 의결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해봐야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T 자료 잠깐 보시죠. OT 자료 좀 덥네요. 마이를 벗어야 되겠네. OT 자료 보시면 1번 넘어가면 되죠. 2번입니다. 2016년 수험계획 해가지고 유예생하고 동차생 둘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일단 유예생분들은 2기 주말 들었으면 3기도 주말 들으세요. 그냥 갑시다. 주말로. 주말이 낫고요. 확실히. 물론 이제 3기 때, 그러니까 2기 이제 주말을 풀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그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토, 일을 풀로 와가지고 학원에 앉아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한두 과목 정도는 평일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노동법은 뺀다든가 아니면 노동법하고 행정만 뺀다든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웬만하면 시험들 얼마 안 남았는데 주말로 몰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는 2기의 포인트가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이게 1차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매년 계속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쉽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1차 놓지 않게 잘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써놨는데 공부 밸런스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월부터 목까지는 1차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 하루 정도 2차 좀 올인한 다음에 토요일 강의 듣고 이 정도가 동창분들은 제일 안전한 것 같고요. 민법 같은 거 자신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부터 수까지는 1차 공부하고 목, 금, 토일 2차 공부하고 이렇게 하든가 이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진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거 항상 좀 긴장하시고 1차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강생 수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쓰기 특강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비순환은 실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 중심이고 1기 때 수강생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2기 때는 더 올라가요. 그럼 이론상 3기는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한 중간 정도로. 왜냐면 3기 때 저만 막 3기면 다 다른 강사가 넘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다들 비슷하거든요.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왜 그러냐? 이 중간 정도로. 이게 1차 떨어진 분들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등록자는 요만큼인데 실제 앉아있는 거는 거의 1기 비슷하거나 좀 아래거나 그래요. 앉아있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등록은 돼 있는데. 종합반 분들이죠. 그러니까 종합반이라 이게 이미 등록은 돼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와중에도 내년을 대비해서 들어야지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멘탈이 진짜 훌륭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개는 그냥 안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앉아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이렇게 쭉입니다. 그래서 아마 3기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알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에는 3기 때는 시험상이 안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1차를 많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1차는 종차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공부 방법론 및 답안 작성법. 이거는 오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4번 교재 활용 방법. 아까 얘기했던 거죠. 각자 기본 교재로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우리가 본강에 쓰는 서브노트랑 사례집으로 하는데 요거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가 일단 얘기 좀 해보면 서브노트가 그 작년 3기자를 제가 대폭 보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앞에 뭐 차례도 제가 뭐 쪽수는 안 써놨습니다만 쪽수가 별 의미가 없죠. 이게 어차피 다 찾기 쉬우니까. 그래서 문제 수로는 한 77문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트릭이야. 왜냐면 맨 밑에 좀 보시게 되면 맨 밑에도 산재법 참고 판례 돼 있고 중간에도 보면 예를 들어 36문 다음이 징계권 관련 판례예요. 그러니까 징계할 판례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외관상 볼 때는 77문제인데 실제로는 한 85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수로 따진다면 요쯤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앞 내용을 줄여서 강의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이 안에서 빠져나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제가 여기서 안 본 막 서브에 없는 이런 주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동차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 분들도 조금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다 보는 게 좋긴 좋은데 그 다 보는 걸 중심으로 하되 기본으로 하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빡빡빡 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주제들도 제가 A, B, C 등급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3분의 1 정도씩 돼요. A가 한 3, 뭐 B가 3, C가 3 이런 식으로 30%, 33% 요쯤 됩니다. 특히 이제 A랑 B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되겠죠. 여기 없는 거는 남들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급이 나왔다 시험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고요. B가 나왔다 그러면 오 이쯤 되는 거고요. 이제 C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뭐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없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들 멘붕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우리 모르는 거는 다들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이 안에 없는데 다른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나중 얘기인데 3기 끝날 때쯤에 이걸 더 줄여드린다고 한 20개 정도로 줄여드려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힘을 주자는 거다 얘기로 하는데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위험해요. 세상에 20개 찍었는데 4문제가 나오면 제가 강의를 뭐하러 합니까? 점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래도 한두 개 정도가 좀 빗나가요. 매년 그 20개에서 하나가 빗나가기도 하고 2개가 빗나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확률상 그렇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혼자 구상하고 있는 게 막판에 20개 정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뭘 할 생각이냐면 개별법, 집단법 각각 딱 3개씩만 찍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6개 딱 찍어드리면 설마 그만 보진 않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20개를 찍으니까 저 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만 찍으면 그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 스캔하듯이 외우라고 알려드릴 거고, 그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특히 A급, B급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목차에다가 판례 원문 실어놨고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베이스가 안 깔리면 이것만 탁 봐가지고는 헉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보시는 이제 메인 교재랑 비교해가시면서 이걸 보는데, 강의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판례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는 요거 뭐 충분한데 혼자 정리하시기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나는 끝까지 기본 교재로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거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기본 교재로 계속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 얇으니까 여기다가 당근화 시켜가지고 시험장 이걸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면 여기다가 약간 메모를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당근화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부 좀 하셨으면은 여기다가 설정만 정리하시면 그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람마다 달라요, 스타일이. 어떤 분들은 기본서가 맞고 어떤 분들은 수험서가 맞고 이런 분도 있다 보니까 개인 취향 맞게 가시면 돼요. 판례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작년 9월 이후로 대법원 판례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만 10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판례들이 연기 1기 거치면서 계속 나가는데 계속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기 이후에도 한두 개 또 추가된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판례 다 지금까지 실어놨고요. 물론 요 이후에 이제 뭐 한 5월에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최신 판례는 빠져서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신 판례 중에서도 약간 좀 사실관계를 보완해낼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판례를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태업 같은 경우도 판례를 조금 더 보완해놨고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판례 자료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 수험서 보시는 분들도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뭔가 좀 빈약한 느낌이 있다, 그쪽에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경우도 반대로 그쪽에 좀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위험한 건 사례집만 짚고 가는 거, 이게 조금 위험해요. 그건 좀 주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사례집 같은 경우가 올해는 3판을 내면서 매우 얇아졌어요. 3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되게 두꺼웠잖아요. 근데 그게 사례수를 줄인 게 아니고 3판까지는 이 사례집에다가 그 주제에 관련된 참고 판례를 막 다 붙여놨어요. 판례집처럼. 그러다 보니까 두꺼워진 건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1기 때 뭡니까 암기장도 나갔고 책에도 다 있고 써브노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낼 필요가 없어가지고 싹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답안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최대한 좀 슬림하게 하려고 많이 갈아놨고, 뭐 개인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지금은 올해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또 개정할 때 되면 막 눈이 썩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거 가지고 강했단 말이어서 이러면서 원래 3판 때도 그랬거든요. 3판 때도 이 판 보면서 눈 썩으면서 잘 나왔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쓰레기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근데 올해는 괜찮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 실력이 좋아지는 거겠죠. 자꾸 전년도에 제게 그런다는 건. 예, 어쨌든 이번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자료 계속 갈게요. OT 자료. 5번 보시면 노동법 판례 MP3 다운로드 방법이 있는데, 이걸 뭐 그 강의 들어보면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 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오픈 카페는 아니고요. 그냥 수강생들만 등업되는 이제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거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 주소가 있죠? 거기 들어오셔서 등업 글을 올리시면 제가 등업을 시켜드려요.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니까 등업이 생각보다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등업을 시켜드리면 자료실 들어가셔가지고 요 글을 다운해가지고 웹하드에 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웹하드에 거기 아이디 비번이 그 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접속하셔가지고 mp3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게 요긴하게 쓰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안 쓰는 분도 계신데, 이 뭐냐면 그냥 중요한 판례들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뭐 기본적 사실로 이런 식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라고 그냥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제가 이걸 작년에 말에 처음 녹음을 했는데 올해 말에 다시 녹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녹음을 하면서 일단 녹음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녹음한 판례만 따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PDF로 뿌릴 생각이에요. 출력해서 보면서 들을 분들 들으라고.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했고 첫